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정석투자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이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계속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일부 반등을 좀 시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7월 11일 이때가 이제 목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7월 12일 날 2800 제가 8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좀 잡아드렸었죠. 그죠? 주식 투자할 때 돈이 가장 중요하다. 전망, 수많은 변수들 이런 거 예측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트럼프 피격 변수 이후에 바이든 저기 후보 사퇴라는 변수가 연이어서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급락세들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돈이 되는 거, 이 기준을 제시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좀 기억하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2880 코스피 지수 2880 요거 제한 못하면 2880에서 2850 현금을 만든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 SL, 만도 자동차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그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이익 실현이었었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22만 원, 23만 원대 추천드렸었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4총사 가운데서 이제 3총사, 셀트리온만 그 당시에는 좀 부진했었고 그 알테오젠, 리아켐 바이오, 삼천당제약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40에서 뭐 7, 80%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좀 지라. 그리고 계좌 보호구역 3총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유한양행 쪽으로 이제 좀 옮기시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은 기다려라, 관망해라. 급락 나올 때까지,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들만 제가 기준 라인 좀 잡아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주 가운데서 이제 LG전자 10만 원 초반, 삼성전기 14만 원대 후반, 15만 원 초반, 그죠? 그 나머지는 현금 주고 기다리자. 그리고 2780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그동안의 제 전략이었잖아요. 그리고 2780 이게 저점이 될지 안 될지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구다? 세 종목이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다른 종목 보지 마라. 이 세 종목만 보셔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들 주식이 2780에서 치고 나가는 흐름, 반등을 돌리는 신호가 없으면 이건 가짜다. 그리고 기다린다. 아주 싸질 때까지. 그죠? 예, 그리고 지수가 반드시 방어가 나와야 될 자리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이게 2710이었죠? 2880, 2850에서 만든 현금 기다려. 2780 아니야.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주도 안 해. 기다려. 중간에 매매해서 손절하지 마. 아예 하지 마. 현금 지고 가만히 있어. 2710 기다려. 이게 제 그동안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제 2710이 온 거예요. 2710입니다.
2710에서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죠. 그러면은 아낀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200포인트 날아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엉뚱한 주식도 매매했으면 20% 30% 순식간에 계좌 박살났을 거고 수익 났던 거 다 먹고 토했을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안위였던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한양행도 잘 견뎠고 그래서 오히려 계좌는 늘어났어요. 현금을 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이익 실현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배터리 여러분들 계속 물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하이닉스 여러분들 24만 원, 23만 원에 쫓아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그나마 삼성전자 77,200원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수익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한 겁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망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아요. 뭐만 아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중요한 밸류 자리를 아는 거예요. 기업들의 가격, 적정 밸류를 아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과가 좋아요. 방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결과가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걸 추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하락이나 조정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2710이 왔어요. 그럼 주식을 바로 사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등 나온 척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면 요 구간에 내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죠? 현금 지고 있는 것만도 못 하잖아요. 또는 내가 여기서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또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요때처럼. 고민이 많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죠? 고민이 많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여러분? 고민이 많아. 근데 저는 고민이 없어요. 저는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아예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테슬라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애플이 어디서 하락할지,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 나면서 시장을 돌릴지, 전 관심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뭐하러 해요? 시간 낭비죠. 근데 중요한 건 알아요. 쓸데없는 걸 고민을 안 하고 중요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이 언제였었냐면 7월 11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은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고, 지주사가 있었고, 저 PBR, 그 다음에 AI가 있었죠? AI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주도했었잖아요. 여기 애플이 참전하면서 시장 파일 더 키웠었고. 그죠? 그런 주식들이 지금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요 엔화 7월 11일 요때부터 이때 7월 11일이에요, 여러분. 요때부터 엔화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는 엔화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미국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아시죠? 미국은 5.5%잖아요. 우리나라는 3.5%. 유동성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일본은 얼마예요? 0.1%예요, 0.1%. 엔화 빌려가지고 빅테크,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AI 관련된 주식들, 유동성 막 쌌다고. 유럽도 마찬가지.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었으니까. 근데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발생되려고 하는 거예요. BOJ에서,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내가 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 물가 잡아야 될 것 같아.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네. 눈치가 빠르죠? 누가? 해외 투자 주체들이. 그러니까 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돈 빼면 주가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망 좋은 거? 안 중요해요. 돈 빼면 그냥 하락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실적이 막 끝내기 좋아. 돈 빼면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 많습니까? 악재가 나와. 이게 끝났다. 돈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고 선행을 봐야 됩니다. 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거기서 진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석 투자님, 그러면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7월 31일세라고 물어볼 겁니다. 7월 30일을 주목하게. 여기서 BOJ가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돼야 빅테크에 쏟아부었던 이 돈들 회수된 거.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러분 사라져야 반등 다음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전에 나오는 반등은 뭐예요? 제한되어 있다. 먹고 토할 수 있다. 저점이라고 생각했는 데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한 번 매도 타이밍 놓치면 그 다음날 급락해서 손절하면 그 다음날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이걸 내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은 손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손이에요, 시청자. 손! 여러분들 손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7월 31일 전후까지 7월 30일이 될지 7월 31일이 될지 8월 1일이 될지 몰라. 근데 그때 전후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억을 내가 운영을 한다. 근데 한 3천만 원 현금이 있다. 그러면 이번 급락 구간에 3천만 원을 다 지르는 게 아니라 한 1,500만 원만 지르라 이거예요. 1,500만 원은 가지고 있는 거야. 뭐 7월 30일 날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죠.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 HBM 없이 실질적인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가 나오는 거고, FOMC 또 금리에 대해서 또 코멘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나머지 결정을 하는 거죠. 날짜, 이 현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떠먹어줘야 되죠? 그죠?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 이해는 하지만 막상 HTS 보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시면 제가 떠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떠먹어줄 수는 없고 밥상은 차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라고. 밥상은 차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에 든 이 현금을 가지고서 잘 활용하셔라 이거예요. 밥상은 차려주겠다. 밥상. 수익 나는 밥상. 돈 벌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 나는 밥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밥상을 차리려면 이거를 시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또는 섹터로 개별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밥상, 안전밥상 맨 끝에 이렇게 똘똘. 그러니까 넌 안전해. 요 가격대 사면 안전해. 그죠? 요 밥상 이 라인대가 2650 플러스 마이너스. 2650 가까이 온다. 안전하다 이거야.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의 절반 정도는 주식을 사셔도 된다 이거야.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2660이 될 수도 있고 2640이 될 수도 있고 2675가 될 수도 있죠. 근데 2650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면 안전밥상이다 이거야. 근데 안 오틸 수도 있잖아요. 2700에서 바로 이렇게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780에서 뚫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전까지는 요 기준은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 2710, 2650, 2650과 271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전 밥상인 거고 먹을 게 많은 거고 2710에서 점점 2780이나 2800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예요 여러분?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앙을 먹고 토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밥도 좀 찾아야 될 거고 반찬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하고 이제 반찬을 좀 알려드릴게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계좌 이렇게 잘 놓으세요. SK 하이닉스.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쉽죠? SK 하이닉스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24만 5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야 됩니까? 지금 가격? 아니요. 지금 가격 사야 됩니까? 아니요.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종합주가지수 2650에서 2710 라인 다가올 때 여기서 폭락이 나오면 이해되셨죠?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지수와 같이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반등이 나올 때는 22만 원을 뚫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현대차.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로 세우는 거예요? 지수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지수가 2650 금방 와, 2770 깨지면서 그러면 그때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급락 더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 들었을 때가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대였어요. 22만 원, 23만 원 추천드리고 나서. 잘 팔았잖아요. 결과가 좋다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도 봐봐요. 4만 6천 원 정도 제가 매도 의견 드리고 3만 8천 원대 추천드렸다가 잘 팔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한 3만 9천 원 다시 떨어졌잖아요. 얘도 매수해야 됩니까? 매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2번. 1번 뭐? 현대차나 기아가 먼저 매수 타이밍이 나온 다음에 그전에는 2등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도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SL도 있죠. 그죠? SL도 있죠. SL도 매도한 다음에 잘 급락했습니다. 그럼 얘도 2번인 거예요. 현대차하고 기아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저점을 잡지 마라. 현대차하고 기아는 뭘로 잡는다? 지수 급락을 기준으로 잡는다. 2710이 다시 깨져서 2650 왔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럼 삼성전자는 지수랑 같이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는 종목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고 뭘로 기준을 세우라고 했어요? 지수로 기준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풀어드리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논리적으로 풀어드리려면. 근데 결과가 좋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수랑 상관없다.
84,000원. 그리고 만약에 8만 원대 초반으로 해서 만약에 흔들린다. 그럼 없으신 분들 사셔야 돼요. 시장이 여기서 급락하면 그래도 더 사야 돼요. 이해되죠? 여기에 여러분들 그것만 참조하시면 돼. 84,000원이라는 자리가 제압하기 전까지 시간을 좀 끌겠구나. IT 반도체 섹터들은. 그거 조절하면서 내가 비중 조절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 조절. 삼성전자는 가격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는 오늘 제가 방송 연결하면서 이익 실현 하라고 했죠? 그죠? 아침에 오전에 정상 연결 통해서 이익 실현 잘 하신 겁니다. 이쪽은 간망. 삼성전기는 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멋있죠?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여러분들에게 18만 5천 원 추천드리고 나서 네 종목 가운데서 좀 속도가 늦었잖아요. 알테우젠, 삼천당제약,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게 중요 종목 네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려하게 시세가 터졌는데 셀트리온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수가 급락되는 구간에. 그죠? 18만 5천 원 매수하신 분들 잘 하신 거고, 중요한 건 다음 주 19만 2천 원짜리가 안 깨지는지를 잘 보세요. 안 깨지면 목표치를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지수랑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유한양행은 8월 중순까지만. 8월 20일 날 그 결과 나오니까, FDA 승인 여부 결정 나오니까 그 전까지만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시장과 상관없이 하려면 바이오 3총사에서 대안을 찾아라. 그리고 이 현금은 지수 급락 구간에 활용하는데 애매한 구간은 그냥 살짝 매매 정도만 해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계 섹터 제가 얘기 못했는데 기계 섹터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는 신용 청산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신용 청산 나오면 배터리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기준 보이죠? 삼성전자 74,000원. 거래대금 2조부터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행 얘네들이 거래대금 1조부터 여기가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적으로는 여러분들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7월 31일 전후까지. 이 전략을 잘 참고해서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